안녕하세요. 오늘 경험의 도서관 6번째 시간은 박소연 패션 칼럼니스트의 책인 옷으로 마음을 만지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올 2월에 패션 브랜드 DYD라는 브랜드를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자기다움과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좁혀가는 그러한 매체로서 옷을 제안하는,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니까 결국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단순히 마음의 표층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마음 이면에 있는 또 깊숙한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의식까지 소통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가장 깊숙한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의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선호하는 옷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아우라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감각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결국에는 어떤 옷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어울리는 옷을 제안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입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 나아가 영혼을 숨쉬게 하는 일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패션에 관련돼서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옷으로 마음을 만지다라는 이런 제목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이 책의 부제를 보면은 자존감을 포근히 감싸는 나다운 패션 테라피라고 되어 있는데 패션 옆에 테라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저도 10대, 20대를 지나 30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옷에 손이 갔었는지, 그리고 한때 내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좋아했던 스타일이지만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폐기하게 된 그런 옷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분야라던가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은 낯설지만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저도 계속 해 나가면서 30대에 접어든 지금은 저 스스로 봐도 이전까지는 나한테 조금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어색한 스타일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모험을 해봤다면 이 시점에는 좀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를 맞이하는 다른 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얘 굉장히 홍예지답게 안정되어 있다, 자리 잡혀 있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좀 옷을 통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가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나만의 어떤 옷을 입는 팁이나 지혜가 생기고 나에 대한 업데이트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다운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자연스럽게 저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탐구는,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 DYD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알아가는 여정은 결국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직감이 왔어요. 단순히 자존감이라는 게 나를 막 내세우고 주장한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존감이라는 말을 좀 여러 가지로 쪼개어 본다면은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나라는 존재가 오롯이 여기 있음에 기반한 감각을 내 스스로 확신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나에 대한 믿음,
그런 것 같고,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이제 자존심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박수현 칼럼니스트가 이제 했던 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홀로 굶어가는 이들도 있다. 이럴 때면 상처는 자존심이 있지만 이 역경을 견디는 힘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자존감과 마주하는 시간이 우리 내면의 건강에는 필요하다.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이 늘어간다면 속으로 삭히지 말고 옷으로 대신 표현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옷으로 마음을 만지다라는 책의 서문에 쓰고 있는데, 상처는 자존심이 있지만 이 역경을 견디는 힘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전 되게 와닿았어요. 아, 내가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 입는 거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극히 일부분인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부분이고, 그게 살짝 건드려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건 아니고, 내가 여기 이렇게 오롯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것마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지켜줄 수 있구나. 그게 자존감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옷을 자존심 부리려고 입는 게 아니라 바깥의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어떤 나만의 무엇, 그것에 대한 감각, 그것에 대한 확신, 확인, 또 표현, 이게 이제 스타일링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어떤 진짜 비싼 브랜드의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지금 제가 입는다 해도, 만약 제가 저로서 당당하지 못하다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 있다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면 굉장히 공허한 눈빛으로 위태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쭈뼛쭈뼛거리면서 그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저를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셔츠에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 편안하게 있는데,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 기반을 해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저의 이러한 태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 복장을 뚫고 나와서 이 복장마저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변화시켜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많이 쓰이는 얘기 중에 하나가 패션은 애티튜드다, 태도의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결국에는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통해 내면이 드러나고, 또 내면을 통해 외면이 더 가치 있게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수현 칼럼니스트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패션 일을 해오면서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깊숙이 뿌리에 두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소통해오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이랑 이제 이후에 쓰신 책들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브랜드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브랜드가 단순히 스타벅스의 상표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만 브랜드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고유한 가치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건강하게 표현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유한 무언가는 각각의 인간들이 이미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고 충분하게 개발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브랜드 가치가 없는 개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단순히 제 외모가 이런데요, 체형이 이런데요, 이런 색깔이 어울릴까요, 이런 A라인 원피스가 어울릴까요, H라인 원피스가 어울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혼감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나 스스로 나와 대화하는 시간,
내 안에 어떤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 잡고 있는 나답다라는 어떤 그 감각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나다움을 발굴을 하고 발견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스타일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이분은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 스타일링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지들도 같이 제안을 하고 계시고, 그 기반으로 이분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패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일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또 이분이 썼던 글 중에 제가 오늘 계속 곱씹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자신이 아는 작은 정보를 한마디씩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참견쟁이들이 꼭 있다. 살짝 우회하거나 융통성 있게 관점을 달리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말이다. 순간 그때의 나처럼 누군가 뱉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서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게 돕는 글을 쓸 수 있겠다 싶었다. 아무 생각 없이 서로에게 끓는 물 같은 말을 던지는 사회에 들어가기 전 견고한 티백 같은 옷으로 스스로를 감쌀 수 있도록 저마다의 진한 고유함이 우러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분이 지금 옷을 잘 스타일링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 티백을 첫절에 우리는 거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물에 찻잎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풍덩 빠뜨리는 게 아니라 티백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물 같은 그 쉽지 않은 사회에 우리 인간들이 내던졌을 때 우리가 옷을 입는 행위는 일종의 티백을 내 몸에 감싸는 행위고, 그때 그 뜨거운 사회에 끓는 물에 어떤 나다운 어떤 무언가가 융해되어 가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온도의 물을 만나서 내가 갖고 있던 고유의 어떤 응축되어 있던 향이 잔잔하게 배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티백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일종의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유가 되게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인사이트를 주는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게, 진한 고유함이라는 게 우리는 거구나, 우러나는 거고, 그리고 사회와 떨어져서 그냥 그게 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라는 끓는 물에 좀 괴롭긴 하지만 그 물에 나를 담갔을 때 비로소 그 물의 어떤 온도와 그 작용과 나라는 어떤 생명체가 만나서 작용을 해서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무언가가 발생되는데, 그게 이제 고유함이구나, 그 사람의 매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옷이라는 그 감싼 그 포근함이라는 게 진짜 물에 확 바로 직접적으로 데이지 않게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나라는 것을 그 어떤 거름망을 통해 어떤 불순물은 떨어져 나가고 정말 엑기스만 흘러나오게 해주는 역할, 그게 옷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차를 바로 마시지 않고 우리가 5분이라는 시간, 3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건져내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와닿는 비유였어요. 제가 이제 DYD를 어떤 이제 모델로, 사업 모델로 운영해 나가야 될지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상반업이라는 본질을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초개인화된 사회에서 정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표층 심리뿐만 아니라 잠재의식까지 깊게 같이 들어가면서 소통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단순히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살아온 이야기의 어떤 맥락의 교차 지점에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 그 이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더 부각될 수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매력 같은 거를 같이 발굴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같이 전문가로서 신뢰감 있는 조언자로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YD는 Put on your dreams, dress your dreams라는 그 모토와 연결 지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그 각각의 고유한 여성분들이 나 정말 이러한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막연히 쫓는 것이 아니라 옷이라는 형태로 내 몸에 입힘으로써 실감할 수 있게 돕고 디자인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패션을 들여다보니 제가 이제 뭐 복식사 이런 것도 당연히 공부를 하고 트렌드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박소연 칼럼니스트 분이 던져준 화두처럼 자존감이라는 것과 스타일링의 관계, 브랜드 가치의 관계를 곱씹어 본다면 사회 속에서 결국 자존감이 형성되고 침해되고 또는 북돋아지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DYD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단순히 이게 뭐 옷 몇 벌 팔고 수입 뭐 몇 억 찍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어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나 자신과 나의 어떤 자존감, 어떤 나의 잠재의식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내 앞에 마주한 사람을 또 그렇게 깊숙이 알아가는 과정,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라는 거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패션 공부가 굉장히 저를 여러 면에서 성장시켜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정이라는 이제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정말 기술적인 문제, 뭐 패션 브랜드 어떻게 창업해서 운영했는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 이런 것도 찾아보지만 이렇게 패션과 심리와 사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또 이런 박소연 칼럼니스트처럼 어떤 저자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탐구해온 분들의 책들을 좀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요즘 이런 컬러 유행해요, 요즘 이런 옷이 예뻐요, 누가 전설적인 디자이너예요, 뭐 그런 디자인을 막 따라하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일부인 것 같아요. 이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제가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지의 성장하기 채널 보시는 분들과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 이 옷으로 마음을 만지다라는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박소연 저자가 운영하는 브런치에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책도 쓰셨고 웹소설처럼 만들어서 에르메스처럼 팔아라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단순히 좁은 의미의 패션이 아니라 확장해 나가면서 인간의 어떤 의식주 중에 의에 포함될 수 있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이 진짜 변함없는 가치인가? 무엇이 진짜 그 사람 다음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들어왔던 사람의 그런 내공을 좀 엿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DYD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또 여러분을 어떤 서비스로 또 찾아뵙게 될지 네, 같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과정을 두렵지 않게 좀 재밌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단순히 제가 하는 일에 참고가 되는 이제 책들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저와 같은 흥미나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